어제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다. 이거는 10분봉인데 어제 이렇게 슈팅이 나와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끝이 났다. 내가 지고 있었으면은 이거를 먹었을 텐데 다 팔고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고 요때쯤 사가지고 요때쯤 판 것 같아. 그리고 한 번 더 이때쯤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쯤에 팔고 어제 청산을 다 했다. 내가 미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당일 청산할 수밖에 없다. 급등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마지막 슈팅이 놓으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게 맞겠지. 왜냐하면은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으로 쭉 뻗어 올랐으니까 여기서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가고 조정이 나온 셈이다. 내가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기 과일로서 30분마다 한 번씩 매매가 되는 것을 몰랐다. 30분마다 한 번씩 매매가 되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제일 저가가 82,600원인데 이게 오늘의 저가가 될지 더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정하다가 이제 조정이 진짜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이 조정 받는 와중에 분할이라 해도 뭐 큰 분할은 아니고 한 8만원쯤에 들어가고 7만원쯤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종목이 단기 과일이 되니까 신용도 안 되고 미수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신용이나 미수가 되는 거 딴 거 쳐다보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에코프로의 주가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다른 거 해서 새롭게 본다 한들 에코프로만큼의 감각을 가지기도 어렵고 또 이 에코프로를 뭐 매매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7만원에 얘기했을 때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은 이게 더 올라가든 조정을 받든 내가 버틸 수가 있는데 나는 신용과 미수로 에코프로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 그런 여유가 없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따름이고 이 종목 이슈 단일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게 끝났을 때 풀어주면은 좋겠는데 풀어주지 않으면은 뭐 나는 이제 에코프로는 그냥 날려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단타도 못하는 뭐 미수 단타, 신용 단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제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가 마련돼서 뭐 별로 유쾌하지는 못한 것 같아. 뭐 그래도 나는 아직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되려나 하고 지켜볼 텐데 아마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안 될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일단 조정이 시작됐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단기 과열로 인해서 조정을 강제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디까지 올 것이냐? 통상적으로는 올렸다가 이렇게 강하게 올렸다가 바닥이 37,750원, 고점이 91,000 뭐 얼마였는데 91,100원. 한 대략 한 3배 정도 올란 것 같은데
뭐 두 배 좀 넘게 올랐는데, 두 배 반쯤 올랐는데, 이 고점을 뚫고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이 종가나 이날 시가쯤에 잡는 게 답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 상당은 아니지만은 대략 5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이 시장이 만들어 주었다. 자, 조정은 통상적으로 올랐다 내려오면은 21선을 볼 수도 있고, 약하게 보면은 여기 7만원대 조정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데,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좀 더 깊이 조정이 내려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2차전지를 볼 때 정확하게 본다면은 ESS 쪽을 건드리는 게 맞다. 나는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전기 2차전지 쪽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모르는 건 내가 모른다고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여기 뽑아놓은 2차전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형주고, 이거는 중형주고, 이거는 소형주다. 대형주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어서 대형주를 건들고 있고, 소형주는 아예 신용 자체가 되지 않고 미수도 되지 않고, 중형주는 뭐 그나마 되고 있다. 대형주가 빠지니까 뭐 중형주도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결국 대장은 정확하게 따지면 1등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2등 기업은 삼성 SDI다. 뭐 내 지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혹시 내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은 뭐 틀리는 게 있으면 정정을 해주기 바란다. 뭐 정정을 해주는 사람이 뭐 거의 없던데, 정정을 해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다.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어가거나 삼성 SDI를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나마 조금 안전한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려면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는 게 맞을 거고, 좀 위험을 감안하고 들어가려면은 그래도 에코프로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보니까 ESS 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데, 거기에 가장 강한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다. 에코프로는 거기에 관련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함으로써 뭐 뭘 했을 것 같아. 자금을 끌어당기기 쉬웠을 거고,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기가 쉬웠을 거고, 가격이 한 100 몇십만 원 올라갔다가 지금 30만 원으로 최고가가 떨어진 걸 보니까 아마도 뭐 유무상증자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런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보다는 유상증자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면은 많은 투자가 가능했을 거고, 어디로 투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회사에 덕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다. 내가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밖에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뭐 더 깊이 파고들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뭐 나에게 그 정도 시간은 없고,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시간보다는 여유가 없다. 여유가. 그런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단기 과일로서 단일가 주문의 그런 제재가 들어왔고, 그래서 강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조정에는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종목을 단타꾼들이 좋아할 리도 만무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들어오기도 만무할 것 같아. 이미 들어올 사람은 들어왔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그 일봉상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급격하게 늘었으니까 뭐 이때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거를 빼고 본다면은, 이거를 빼고 보면은 요때 대량 거래가 실렸다. 이때 대량 거래 660만 주, 660만 주가 실렸으니까 대량 거래가 실렸고, 요때도 한번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550만 주가 실렸다. 600만 주 같으면 금액이 어찌 되나? 2,400, 2억, 20억, 200억, 2천억, 뭐 한 2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 에코프로에게 그래 많이 들어온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금액들은 조 단위 이상이 들어온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실질적으로 가는 종목이냐 이러면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첫 번째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가 대장이었는데, 이번에 가는 종목, 이번에 2차 전지에서는 대장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돈이 실려야 대장이 되는데, 일단 돈이 그렇게 많이 실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포스코 퓨처엠, 이거는 750만 주가 일단 거래가 되었으니까, 가격도 뭐 20만 원이니까 이거는 조 단위 이상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과 비교해도 뭐 에코프로는 일단은 금액이 적게 들어왔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멀티, 뭐 이런 것과 비교를 해도 에코프로 쪽에는 그래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삼성 SDI도 330만 주, 270만 주, 뭐 이 정도 같으면은 금액이 에코프로보다 한 3배 이상 많으니까 뭐 비슷하게 돈이 들어온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40만 주, 140만 주에 에코프로보다 한 8배, 7배, 8배, 10배 가까이 비싸니까 에코프로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왔다. 한 2배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거는 결국 포스코 퓨처엠, 이게 제일 많이 들어왔네. 뭐 차후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뭐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가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거는 언뜻 보기에, 뭐 정확하게 관찰한 건 아니지만은 언뜻 보기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아. 이 저가 대비는 이미 2배 이상에 나버렸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시점 대비로 해서는 뭐 아직 2배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1등은 안전하게 선택하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중에 가수를 본다면은, 가수 또는 뭐 다른 연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력이 있다 해가지고 꼭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다. 또 실력이 있다고 해서 개런티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개런티를 많이 받는 게 주가라고 본다면은, 실력이 있어도 많이 받지만은 인기가 있는 것이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실력에 비해서 인기가 과하게 많은데, 이 과하게 많은 인기가 주가를 높이 형성한다고 나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인기가 거품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가격은 올라가니까 뭐라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부도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박살날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불안 요소이기는 하다. 예를 들어서 백수호 사건 때 백수호 팔던 회사가 거의 박살이 난 적이 있었다. 한가로 막 떨어질 때 팔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한가로 막 떨어졌다. 뭐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뭐 그와 관련이 있는지, 뭐 관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악재가 생길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공장을 가본 적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나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일단은 자, 그래서 2차 전지가 가는데 어떤 게 갈 거냐 하면은 뭐 안전하게 가려면은 방금 말한 세 종목을 고르는 게 맞고, 좀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인기 좋은 놈을 잡으려면은 인기 좋은 종목을 잡으려면 에코프로 쪽을 잡는 게 맞을 것이고, 혹시 에코프로처럼 뭔가 터질지 모른다 싶은 종목을 잡으려면은 뭐 물론 작전이겠지. 그러려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걸 잡아야 되는데 그 작은 거 중에 몇 개 뽑아내 본 거이 뭐 요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은 어찌 불안해서 잡을 수가 있을 건가 싶기도 한데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뭔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내려오다가 반등이 들어오고, 다음 넘어가면 이제 종합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이날 꼭대기를 쳤다. 이날이 10월 21일 화요일 날 꼭대기를 쳤다. 548.25로서. 그리고 야간장에 폭락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가가 530포인트.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18포인트나 빠졌다. 거의 한 달 움직이는 것이 평상시에 다 빠진 거다. 요 최근 말고 예전 평상시에 한 달 움직이는 게 하루 만에 빠졌다. 근데 푸스로 그럼 대박이 났느냐? 뭐 대박은 나지 않았다. 왜? 월물 초반이기도 하고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한 프리미엄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프리미엄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 정도 밖에 수익을 안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풋 460으로 본다면은 저가가 0.90, 고가가 뭐 1.4 얼마, 1.5가 채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시세를 주지 않았고, 그리고 어제 다시 밀어 올렸다가 야간장에 좀 빠졌다가 오늘 또 밀어 올렸다. 이 밀어 올릴 때 느낌이 어땠는가 하면은 시장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어 올렸다. 이게 꼭대기면은, 꼭대기다 치면은 꼭대기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약에 에이펙 기간에 회동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흔들어 가지고 빼더라도 다시 올릴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여기부터의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여기부터의 상승분에 대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은 조정다운 조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올라가는 중이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회동이 휘날레라 그랬는데 그 이후 더 오를지 내릴지 판단을 해보니 나는 내릴 것 같다고 봤는데, 지금 정권과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만약에 회동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상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그쪽 생각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조정 중에서 대략 얕은 조정, 그럼 0.382 조정이 오면은 어딘가 여기쯤 된다. 516쯤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 선물 20포인트 정도 더 빠지는 게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많이 빠지면은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근처 어디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밀리면 이 정도도 밀리지 않을까? 이 전고점 정도 밀리지 않을까? 뭐 또 더 심하면은 요 21선을 터치하지 않을까? 뭐 장중에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로 제일 강하게 밀리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회동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사실은 미지수다. 연합사 쪽에서 27일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방문 자체를 모두 비워놨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만약을 위해서 그랬을 수 있고 또한 트럼프나 김정은 입장에서 서로 회동을 하려면은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기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한번 만나면은 한 번 더 만날 여지가 남겠지만은 지금 만나지 않으면은 트럼프 임기 안에 만날 건덕지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임기가 올해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만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벌써 이제 2년 차가 되고 내년 후반기쯤 되면은 절반쯤 지나기 때문에 내임덕이 올 시기가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전반기 안에 만나지 않으면은 만남의 의미가 좀 적다. 한 번 만나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만나야 그 다음을 기약하고 또 만나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지. 지금 만나지 않으면은 아마 트럼프 임기 안에 만나봐야 가시적인 성과가 이 앞전처럼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뭐 그래서 일단 조정은 여기 전후 얕음은 요 정도, 깊음은 요 정도, 더 깊음은 이 21선을 뚫고 내려올 수도 있는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 조정이라는 거는 유동적이다. 어떤 악재가 터지냐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터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지금은 웬만한 악재나 웬만한 호재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에 그 반응을 적게 하고 쭉쭉 올라간다. 반응은 뭐 하루 정도밖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길어도 이틀. 그러니까 24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상당한 큰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끝이 났고 이날도 높이 올랐다가 18포인트나 빠졌음에도 하루 만에 끝이 나버렸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빠졌고 다시 뭐 약간 내렸다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맞다고 일단은 생각을 한다. 뭐 그 이유를 본다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팔고 있고 어제도 팔았다.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파는데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팔았다가 샀다를 갖다가 워낙 조변석기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다 팔다가 갑자기 기관은 사버렸고 그래서 올랐고 뭐 오늘 장중에도 기관이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하락을 위한 보석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하락을 갖다가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고 뭐 그래서 빠졌다가 만약에 트럼프 회동이 생기면은 김정은 트럼프 회동이 생기면은 위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급등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하고 지금 추정한다. 그러면 옵션 입장에서 볼때 지난 월물과 지지난 월물에 대박이 났는데
그래 된다면은 이번 을물에도 대박이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한다. 그러려면은 이제 콜 쪽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빠질지 궁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나의 멘탈도 좀 흔들렸다. 내가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다. 이 선물이나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춘다 해가지고 그 맞춘 만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프리미엄이 다 빠져야 움직이는데 프리미엄의 구성 요소가 뭐 세타 값도 있지만은 또 변동성이라는 이상한 놈도 있다. 변동성의 구성 요소는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기대감, 뭐 희망, 뭐 이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와중에 내가 걸어놓은 행사가에서 체결이 된 것 보니까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뭐 올라가는 도중에 이 하방을 본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물리더라도 진행 방향으로 물려야지 진행과 반대 방향으로 물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하방으로 들어갔다가 손절을 쳤는데 거의 바닥권에서 10% 위에서 손절을 친 셈이다. 그래서 자산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다.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래 됐는데 올라올 때 힘들게 벌었던 정확하게 보고 벌었던 자산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잔잔하게 여러 번 몇 푼 스캘핑처럼 먹어봐야 뭐 간의 기별도 안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면 얼마나 떨어질 것 같냐.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봐야 저가 대비 꼭대기 푹 가격이 통상적으로 4배다. 4배 중에서 내가 2배 정도 먹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자산이 거의 3분의 2가 날라갔으니까 대단히 실패한 투자가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평가손이 더 나버렸다. 그래서 거의 뭐 요거 별거 아닌 데서 헛짓하다가 절반의 자산을 날린 셈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잡고 다시 수익을 많이 낸다 한들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날라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 때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될 때 욕심을 부리다가 또 허튼 실수를 했다. 이런 실수를 계속하면은 정말 트레이딩을 그만둬야 되는데 독한 마음을 먹고 하는데도 자꾸 버릇이 나온다.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 정말 큰 숙제다. 자, 마지막으로 뭐 종합을 하자면은 주가로 볼 때 밑에서 시작된 게 진행 중이다. 선물로 보면 안 되고 업종 차트로 볼 때 303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아직 진행 중이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인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코스피로 볼 때는 뭐 한 4천에서 4,300 사이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약하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꼭대기라고 웬만한 고수들은 다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얕은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 같지도 않은 얕은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날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시발점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을 계기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불과 이틀 전에는 그와 반대로 얘기를 했었지. 꼭대기의 휘날레를 갖다가 그래 친다고 봤는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조정을 받고 나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성사되지 않는 경우, 눌렀다 가는 경우 바로 갔다가
조정받는 경우, 뭐 지금 당장 눌렀다가 상승하는 경우, 지금 당장 그대로 가는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다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일단 돌아섰다.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개인들이 워낙 강하게 받치고 기관도 어제 강하게 받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올랐다고 볼 수가 있다. 종가 대비로는 오히려 더 올랐다. 오늘도 어제 종가보다 더 올라가다가 그제 장중 꼭대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거 내일도 만약에 장중 꼭대기를 못 넘어서면은 뭐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을 하든 밑으로 내려가는 지수 조정을 하든 뭔가 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주가 이제 내일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고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하고 가능하면은 오늘 내일 뭐 수익 난 주식을 조금 정리를 하고 다음 주는 주초에 좀 관망을 하고 지켜보다가 확신이 있을 때 재차 진입을 분할 매수 진입을 하는 게 어떨까.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전체 지수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든다.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지수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것인데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은 더더욱 그렇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이 성사됐을 때 성사되면은 그때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 그 업종들 중에서 대장주들을 잘 골라내면은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미리 대비를 해놓고 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만약에 성사가 되었을 때 이거는 만약이다. 만약 100% 된다는 게 아니고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반 이상 된다는 얘기지 100%라는 얘기는 아니다. 특히 뭐 김정은 같이 건강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은 몸에서 나오는 뭐 하나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뭐 땀이 되든 뭐 분비물이 되든 뭐 신체의 어떤 뭐 조각이 되든 뭐 그러니까 털일 수도 있고 뭐 피부 하다못해 비듬일 수도 있고 뭐 피 한 방울일 수도 있고 땀 한 방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만 정확하게 확보를 해도 뭐 지금 기술로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에서도 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경주까지 오는 거는 경주 에이펙에 와서 만남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문점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도 남측이 있고 북측이 있고 중간이 있는데 어디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남측에서 할 가능성은 좀 전에 말한 그런 이유로 가능성이 극히 적고 뭐 중간이나 북측은 그나마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다. 어쨌거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 들어 가지고 매수세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단순한 조정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잘 모르겠지만은 계속 올라간다는 쪽에는 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간다는 얘기지 뭐 조정 없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이 지수 밑으로 빠지는 예는 없다는 얘기고 많이 빠져야 절반 정도 더 많이 빠져야 0.618이지 그 이상 빠지는 그런 형태는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IMF로 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미국이 파산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차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셧다운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해소가 되지 않고 더 연장이 된다든지 뭐 여러 악재들이 뭐 전쟁이 어디서 추가로 일어난다든지 여러 악재들이 추가로 더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말로서 뭐 핑퐁을 또 앞전처럼 한다든지 이런 악재들이 생기면은 결국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조정이고 그 조정은 결국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업종 차트에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60분봉을 보자. 60분봉을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본다면은 하나의 파동이 거의 끝이 난 것 같고 여기서부터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고 여기서 A, B, C 조정이 들어올 텐데 A, B, C 조정이 들어오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다. 요런 반등이 높으면은 옛날로 따지면은 예전 기법으로 따지면은 이 하락폭이 깊은데 코스닥에서 들고 이론에 하면은 이 반등이 깊으면은 하락이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코스닥에서 이 구르다 온 사람들이 코스피로 많이 넘어와 가지고 그쪽 이론들이 많이 먹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N자 하락도 적용이 안 될 건데 이거를 뚫는 순간에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풋의 프리미엄도 콜의 프리미엄도 며칠 동안에 많이 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프리미엄 자체가 월물 시작과 거의 동일하다. 월물이 시작한 지가 뭐 벌써 일주일, 2주일 가까이 돼 가는데 월물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이미 월초에 비해서 한 3-40% 정도의 프리미엄이 빠져야 되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바람에 프리미엄이 오히려 늘은 것 같아. 그래서 요번 한 주 동안은 며칠 동안은 뭐 한 3일에서 5일 정도 영업일로 프리미엄을 반 정도로 쭉 빼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바라보는 게 뭐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투자를 하기 바란다.